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4.10 총선 명백한 부정선거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증거들 다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 박주연 변호사의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131만 표 그 비례대표 무효투표지가 저도 개표 참가를 했지만 상당 부분 100만 표 이상이 아무것도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입니다. 아무것도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즉 그냥 종이만 넣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저 우리 구조 변호사님이 이 선거 무효소송에서 이 대법관, 법원이 거의 짜고 치고 이 실드를 치고 있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선거 무효소송이나 법적 소송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국민 봉기, 그리고 검찰, 경찰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여론으로 밀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관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권순일부터 구속시켜야 되죠. 권순일부터 구속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대법관들은 거의 신의 영역이었죠.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한동훈이가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일단 권순일에 대해서 대법관이라는 인식만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인식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경력직 채용 그 부정의 최고봉이었던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권순일, 이 중앙선관위원장이면서 대법관, 이래서 50억 클럽. 대법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이재명 무죄 받는 거 같잖아. 권순일이 거기 있었어. 50억 로비 됐잖아. 그리고 조재현도 50억 클럽 의혹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각하 처리가 됐지만, 이 대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게 또 선관위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부정선거가 관련돼 가지고 쭉 스펙트럼처럼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예고가 됐었죠. 국정원 보안점검, 감사원 채용비리 감사, 선관위가 위법을 강행한 그런 각종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국정원 보안점검 끝나고 제가 국정원장, 그 전 김규환 국정원장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제가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김규환 국정원장도 부정선거를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이 됐었습니다. 이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은 그 비밀번호 1, 2, 3, 4, 5 뚫렸죠. 그리고 그 31.5점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44.6점이 최하한점이었고 우리나라 정부 보호체제 국가기관의 평균 점수는 81.9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그냥 뚫리면 7번 누가 뚫었다고 하는 7번이 뚫릴 정도의 그런 기관이었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감사원 감사 채용이었죠.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가장 큰 실드가 뭐냐면 방어 논리가 국가기관이,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걸 하려면 집단적으로 작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번에 감사원 감사 채용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감사원 채용에 따르면은 지난 10년간 채용한 모든 채용이 부정이었습니다. 가족 회사였고 1200건의 부정이 있었다. 즉 선거 기관은 범죄 단체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기관을 믿읍시다, 공무원을 믿읍시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통용되지 않죠. 당장 해체시켜도 마땅한 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1, 2, 3, 4, 5 선관위가 그때 보안점검 할 때 뭐라고 실드를 쳤냐면, 우리 내부 사람이 공모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공모를 했다는 자백입니다. 비밀번호 1, 2, 3, 4, 5가 그 자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QR코드, 무단인쇄, 위조 무방비 이런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잖아요. 유령투표, 배리투표, 중복투표, 그동안 우리가 지적했던 모든 것들이 국정원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해서 대통령실에 보고서도 냈습니다. 그 대통령이 실제로 읽어봤다라고 얘기까지 했고,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저하고 같이 보고서를 썼던 전 그 고위직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가 말을 안 듣는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게 대통령인데, 실제로 제가 그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관위는 뻔뻔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그 사전투표 인쇄날인 그 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심지어 시뮬레이션까지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시뮬레이션 했더니
실제 도장 찍는 거랑 인쇄 날인하는 거랑 속도가 똑같더라. 그래서 지금 이거 고발을 지금 오상근 단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CTV 가리기, 사전투표 부풀리기는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923동, 장일동 또 많은 참관인들이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저 위처럼 사전투표 설비사항 점검부에서 보여드듯이 촬영을 아예 금지시키는 매뉴얼을 아예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참관을 하신 분들이 곳곳에서 참관 숫자보다 지금 단발기 숫자가 뻥튀기 된다, 이런 보고가 했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뭐 대명구동 도태우 후보 지역구 여기도 뭐 한 40% 이상이 뻥튀기가 된 게 적발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옆에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금지 서약서 같은 거를 인위적으로 강요를 하는 이런 선관위 참 어이가 없는 짓을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니까 참관을 아예 방해를 했습니다. 보고도 하지 그 단말기 숫자도 알려주지 않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산 조작으로만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또 다른 거는 대리투표 중복투표입니다. 이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이 190억 대 투표기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 오류율이 있었습니다. 입찰 당시 60명을 통과시켰더니 6명 오류가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 3천만 명이 투표를 했으면은 10%인 300만 명이 오류가 보고되는데, 여러분 참관이나 투표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중복 투표가 가능하도록 혹은 대리 투표가 가능하도록 이 기능을 꺼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CCTV를 샜던 사람이 있는데, CCTV를 샜던 사람인데 똑같은 데가 있어요. 부풀리어진 데도 있고. 그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재명이나 추미애나 이런 데서는 부풀리기는 있었는데 중국인을 넣든지 뭐 2명, 3명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실제로 이중투표, 삼중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은 처벌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민석이가 31.3%를 예측을 했죠. 이거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숫자인데 이것 자체가 그 부정선거의 증거고요. 그리고 조혜주, 고한석, 뭐 이것이 이들이 부정선거의 프레임을 짰던 사람으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죠. 바코드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 작은, 여기도 바코드가 있는데 여기도 1년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투표지에는 1년 번호를 빼버려 가지고 언제든지 위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1년 번호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전조라고 할 것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 통계적으로 이상한 부분, 20대하고 21대가 달랐고 22대인 이번에도 21대와 같은, 그보다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냐, 민주당 성향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60, 70대 이상 우파 성향이 가장 진한 사람들이 투표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동훈이가 254명의 그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투표를 독려했어요. 저랑 친한 형도 원래는 내가 당일 투표를 할 거야 라고, 왜냐면은 선거 투표를 하면은 선거 끝난 것 같아 힘 빠지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할 거야 이랬는데, 독려를 하고 안 하면 뭔가 제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인증샷을 찍게끔 해서 전원을 투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도 그 2000번지에 가가지고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투표를 많이 해서,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수의법증이나 산수, 그냥 통계를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은 이런 당일 투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관위 투표 상황표를 4월 10일 총선에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걸 통째로 뜬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투표수가 점차적으로 누계이기 때문에 투표수가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지한 상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 상황을 쭉 집계를 해보니까 줄어들기도 하고 정지한 상태가 있다는 게 곳곳마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리고 대구 이렇게 12시 53분에서 이제 1시 18분이면 투표율이 증가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건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3시 46분에서 4시 15분까지 표가 일정한 것은 당일 투표도 장난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당일 투표 수가 많으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또 우파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당일 투표도 줄인, 이게 제가 대선 때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해서 이번에도 좀 주의를 구했는데, 그럼 이게 왜 그러냐. 대구 남구 선관위에서 이렇게 투표지입니다. 이게 여기 투표지가 갈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이거 투표지 갈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불량 투표지다,
불량 투표지라도 갈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지를 불량 투표지라도 만약에 선거 당일이 아닌 그 다음에 갈았어야 되는 것이고, 선거 당일이나 선거 전날 갈았다는 거는 얘들은 투표지를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투표지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표 상표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 그냥 오작동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전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결국에는 뭐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장난을 쳤다는 얘기죠. 이제 425, 부산시 192, 대구 98, 인천시 156, 대전시 82개, 울산시 47개, 세종시 11개, 경기도 599개. 이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유리하고 국힘당은 불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냥 조금만 통계와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김성진 교수님께서 그 지역 선거인 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비례 선거인 수와 지역 선거인 수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610개, 그 다음에 비례 선거인 수하고 비례 투표소가 차이가 나는 게, 이것도 보시면은 선거인 수보다 투표소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선거인 수가 100명이면은 101개, 102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투표지를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이건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거였지만은 그 사무국장한테 953개 투표소에서 비례 선거인 수와 투표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례 선거인 수가 이렇게 있으면 비례 투표 수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거.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73표가 다 어디 갔냐? 투표 우편봉투가 이렇게 왔으면은 73표가 어디 갔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 이게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어넣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곳곳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역구 선거인 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선거는 숫자가 기본인데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건 결국 조작이 발견됐고, 지금 최근에는 이 지금 조작 상수까지 나왔잖아요. 등차 수율 배열로 해서 조작값 뭐 3, 4, 5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나올 정도로, 아니 투표가 여러분 딱 순서돼 가지고 야 줄 서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작위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 세팅을 했고 세팅값에 따른 그 결과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선거인 수와 차이가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가가호당의 예시인데요. 가가호당은 뭐 전국적으로 우리 자유통일당만큼 인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너무 쉬웠어요. 투표를 한 사람은 있는데 개표 결과는 0인 거예요. 이 지금 투표 확인증, 이거는 하양읍 제4투표소는 부부가 둘 다 11번을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표가. 그러면은 그 한 표는 어디 갔냐? 표를 바꾸고 갈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자유통일당이 저는 사실 주화도 이번에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와씨 국회의원이라 불러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 2점 몇 %로 막은 것은 이런 식으로 표갈이나 뭔가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공정선거 지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선거 지원단이 각 선거구마다 설치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 선관위에서 CCTV 설치할 때 거기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혔잖아요. 그 화웨이 와이파이가 누구냐? 시민이 눈 사람이었습니다. 시민이 눈 사람이었는데, 시민의 눈이 조직적으로 공정선거 지원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비개혁 용역개혁을 체결합니다. 선관위가. 경비개혁 용역개혁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변호한 여기는 이 고향 선관위인데 남양주에 있는 경비업체를 써요. 남양주 업체를 왜 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남양주 업체에서 남양주 직원을 쓴 게 아니라 또 어떤 인적 용역 회사랑 계약을 해서 걔들이 고용한 알바를 쓰는 거예요. 걔들이 우리나라 투표지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전투표 보관함에 지문 인정을 하거든요. 선관위의 보안점검 결과가 어떻습니까? 7분 뚫으면 7분 다 뚫리고, 대한민국 국가에는 최하한입니다. 그냥 맞는 키나 뭐 보안 이거만 있으면 다 뚫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가 이제 지금 제가 그 김준혁 수원정 거도 했는데, 여러분 전국에서 무작위로 제주,
부산, 광주, 뭐 거제, 여수 이런 데 막 옵니다. 이런 투표지들을 모아놨는데 광진을 1투, 2투, 3투, 4투 투표함 5개를 열었는데 다 900대 1400, 900대 1400, 900대 1400. 오신환 의원이 저하고 관계가 좋은 편이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싸워가지고 연락을 안 하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개표 새벽 4시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열고 사진 열심히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뭐 입국 닫고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용찬 영등포 을도 그렇습니다. 이 옆에 거는 그 용인병이거든요. 용인하고 이런 데는 그 경기도 부산 이런 데는 10개가 나오더라고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보면 투표가 거의 일정합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오는데 왜 1900대 1400, 1400대 900, 1100대 800, 700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게 나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개표 진행표를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표 진행표를 요청하면 이 개표 진행표에 관내 사전투표 결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규칙성이 전국에 뭐 254개가 있는데 250개가 규칙적이다. 이런 나오면 그건 조작이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뭐 선거 명부 조작, 등기 조작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증거를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이번에도 321만 개의 관내 사전 투표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뽑았어요. 다 뽑았더니 등기 우편수가 역시나 투표수가 아닌 선거인수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등기 우편이 오면은 그 안에 투표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투표수가 예를 들면 100표가 나왔다고 하면 등기 우편이 100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등기 우편수가 투표수가 아니라 선거인수예요. 보통 여러분들 아까 보셨겠지만 선거인수가 100명이면 그 투표수는 뭐 95개, 92개가 됩니다. 그럼 등기 우편수가 몇 개가 돼야 됩니까? 92개나 95개가 돼야 되죠.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게 전수한 결과인데 27,168개의 우편이 있으면은 결국에 이 합친 숫자가 27,169명, 8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 우편수를 선거인수에 맞추는 거예요. 등기 우편수를 100명에 맞추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95개, 92개가 왔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등기 수를 딱 그대로 우편 그 등기 접수 딱 치면은 접수 취소가 2번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접수 취소가 된 사례, 접수 취소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선거구에서만 404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그 경로가 삽입된 우편 배송이 이렇게 나오는 게요. 이 서울 여기 보면은 성남 우편 집중국 갔다가 중간에 용인 우체국이 있는데 용인 우체국이 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도 의정부 우편 집중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나올 수가 없는 불필요한 경로들이 삽입되는 것이 많고 고령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접수 취소가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경로를 삽입된 경우들이 나오고 접수, 발송, 도착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송 이렇게 불필요한 그 경로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 도착, 발송 이런 도착 다음엔 발송이 나야 되는데 도착, 발송 이렇게 되는데 도착, 발송 이런 중복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총 집계는 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일정하게 다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우편투표 관련해서 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정사업부에서 어떻게 답변하냐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소송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출발지 같은 목적지입니다. 서울 동작우체국에서 용인 수지우체국으로 가는데 다른 경로를 가고 있어요. 하나는 용인 우체국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관내 사전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엉뚱한 경로들을 삽입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른바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평택 우체국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직접 질의를 해가지고 숫자를 물었는데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배송된 것과 개표 결과가 숫자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우체국에 너 등기 몇 개 보냈느냐 이런 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니 떳떳하면은 다 드러내면 되는데 뭘 그리 이제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외국민투표, 재외부재투표, 서초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전국에 강남갑도, 대구 수성갑도 국민의힘이 졌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는 결국에는 이 우편투표나 이 가는 경로상에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바꿔치기 되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편 집중국은 여러분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민간단체입니다. 언제든지 바꿔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는 것이고 이번 참에 이 우편투표가 예를 들면 321만 표가 무효면 선거 무효지 않습니까? 321만 표가 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 숫자를 물어보는데 그게 비밀이 되느냐 이러면서 따지고 그 사람을 직무유기나 고발도 하고 이 우편 경로 이상한데 전국적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전국 경찰서에 다 고발을 하고 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거 수사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긴 거 이런 것들 급해가지고 포항에서는 QR코드 있는 투표지가 나왔어요. 2020년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개표 분류기를 통과해가지고 딱 그 재분류 거기에 걸려갖고 포항 북구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QR코드 이 2020년 4.15 때 작업했던 공간에서 또 작업을 하다가 섞여져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죠. 그리고 남영이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것들은 결국에는 당일 투표도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당일 투표도 많이 작업을 했다. 이번에 이준석이가 당일 투표 이겨가지고 국회의원 지금 당선됐잖아요. 우연이겠습니까? 예, 실제로 표를 그렇게 받았을까요? 네,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1년 번호지를 떼지 않은 투표지, 당일 투표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거는 결국에는 당일에도 급히 작업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위법한 행랑식 투표함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위법한 행랑식 사전투표함입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함. 이 관내 사전투표함 보시면은 봉인지와 행랑식 사이에 봉인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저 뚜껑만 열어버리면 싹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끝까지 고수할까요?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철제 및 알루미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개봉 투표함에 봉인지 뗀 자국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대구 중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그 참관인을 내보냈어요.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 서귀포, 구리 뭐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 아니 이 투표함을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전 대덕구예요. 박경우 후보 지역구. 이런 게 있으면은 이 투표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사무국장이 이상한 놈들이고 부정선거를 하려고 작정한 놈들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처럼 이 부정선거를 하면서 살펴보면서 너무나 거대한 카르텔인 거를 목도로 했습니다. 제가 2020년 11월 정도에 TV조선 기자와 TV 탐사보도 7을 같이 찍었어요. 저하고도 한 7시간 찍었고 그 친구들은 한 몇백 시간을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선관위를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덮으라니까 덮어버린 겁니다. 언론이 먹힌 거예요. 캐나다가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기사가 저는 살펴보니까 2군데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 중요한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그만큼 언론이 중국 돈에 많이 먹혔고 정치권이 중국 돈에 먹혔고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먹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저항선이라는 겁니다. 저는 40 총선을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공산화가 바로 진행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